2026년도 기초연금 제도가 바뀝니다. 이거 아시나요? 금액이 오르고 지급 방식이 달라지고 신청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변경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4년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중 실제 신청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8%는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복잡해서, 어려워서 또는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해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10중 8구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도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신청 시점, 서류 순서, 통장 정리 타이밍.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잘못 잡아도 한 번에 탈락합니다. 복지상담 창구에서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제만 오셨어도 됐을 텐데요. 이 계좌만 정리하고 오셨으면 통과하셨어요.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된 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신청은 6개월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 6개월 동안 못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최대 34만 원씩 6개월이면 204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금액이 오르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 복잡하게 준비해봤자 어차피 떨어질 텐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모르니까 스스로 자격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정확히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026년부터 바뀌는 내용과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드립니다. 애매한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발표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둘째, 실제로 탈락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과 준비할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손해를 안 보는지. 반대로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위험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인데 신청은 정확히 며칠에 해야 한 푼도 안 날릴까요? 통장에 적금이 2월 28일 만기인데 3월 5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명의 차량을 내가 주로 운전하면 누구 재산으로 잡힐까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합격과 탈락을 가릅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최대 33만 4,810원입니다. 이게 2025년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4일 확정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먼저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 즉 소득 하위 70% 어르신 전체로 확대됩니다. 40만 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20년 받으시면 9,6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28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364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2026년 기준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음 연도 기준이 발표됩니다. 다만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6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도 인상률을 적용하면 단독 가구는 약 242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8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2025년 여름에 공식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228만 원보다 당연히 낫겠지. 연금 조금 받고 이자 조금 나오는데 그거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소득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소득인정액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본다는 겁니다. 예금 소득으로 봅니다. 적금 소득으로 봅니다. 보험해약 환급금 소득으로 봅니다. 전세 보증금 소득으로 봅니다. 자동차 소득으로 봅니다. 주택 소득으로 봅니다. 회원권도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끌어다가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7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은 안 하십니다. 그냥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7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을 뺍니다. 기본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를 말합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7천만 원은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7천만 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2025년 12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8% 정도입니다. 7천만 원에 2.8%를 곱하면 연 196만 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16만 3,333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 기본 공제 4만 원을 뺍니다. 16만 3,333원에서 4만 원을 빼면 12만 3,333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으면 월 12만 3,333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중소도시 기본 공제는 8,500만 원입니다. 1억 원에서 8,500만 원을 뺍니다. 1,500만 원이 남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에 따르면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1,5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60만 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이 추가됩니다. 1억 원의 2.8% 이자는 연 28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3만 3,333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면 19만 3,333원입니다. 이제 합산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5만원, 이자 소득 19만 3,333원, 합계 24만 3,333원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한 달에 약 24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썼는데 말입니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일해요. 월급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무리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로 월 110만 원을 먼저 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8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80만 원에서 기본 공제 110만 원을 먼저 뺍니다. 7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21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70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면 49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49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80만 원을 버는데 4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2026년부터 새로 바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5년 12월 17일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오릅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309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 200만 원이나 오르는 겁니다.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면서 연금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가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 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최소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150% 기준선은 약 60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게 2025년 현재 기준입니다. 2026년은 예상치로 단독 242만 원, 부부 388만 원 정도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올여름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통장 잔고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옮겨뒀다. 탈락한 이순자 씨. 올해 66세가 된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십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차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6,500만 원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은행 예금을 자녀 명의로 옮겨 놓으면 안 걸린대. 이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예금 6,500만 원 중 3천만 원을 딸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딸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받을 때까지만 내 통장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줘. 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걱정 마세요. 2025년 3월 이순자 씨는 생일이 속한 달 첫날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서류 접수됐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이순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내 통장에는 이제 3,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 한 달 후 통보가 왔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3,5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안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금융정보 조회 결과 2개월 전에 3천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게 증여로 의심되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2에 따르면 재산 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딸분 명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 재산은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어르신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딸한테 준 게 아니라 잠깐 맡긴 건데요. 나중에 다시 받을 건데요.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공식 문서가 없으면 모두 증여로 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순자 씨의 실제 통장 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딸 명의로 옮긴 3천만 원도 어머니 재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은 6,500만 원입니다. 대도시 서울 기본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은 기본 공제 안에 들어가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문제였습니다. 6,500만 원의 연 2.8% 이자는 182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15만 1,667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면 11만 1,667원입니다. 여기에 이순자 씨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월 38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공제를 적용하면 약 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자 소득 11만 1,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 원은 7만 1,667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순자 씨는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이필지였습니다. 공시지가 합계 5,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까먹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상속받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금융재산 6,500만 원과 일반 재산 토지 5,800만 원을 합치면 1억 2,300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아직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민간보험 2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금 6,500만원 플러스 보험 해약 환급금 4,700만원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토지 5,800만원을 합치면 총 재산은 1억 7천만원입니다.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빼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연 140만원, 월 11만 6,667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1억 1,200만원에 이자 소득이 추가됩니다. 1억 1,200만원의 연 2.8% 이자는 313만 6천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6만 1,333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원을 빼면 22만 1,333원입니다. 이제 전부 합산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11만 6,667원 플러스 이자 소득 22만 1,333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원은 39만 8천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월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월세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최종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금 6,500만원 플러스 보험 4,700만원 플러스 보증금 5천만원은 1억 6,200만원입니다. 토지 5,800만원을 합치면 총 재산 2억 2천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원을 빼면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에 4%를 곱하면 연 340만원, 월 28만 3,333원입니다. 금융재산 1억 6,200만원에 이자 소득은 월 약 37만 8천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원을 빼면 33만 8천원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28만 3,333원 플러스 이자 소득 33만 8천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원은 68만 1,333원입니다. 여전히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월세였습니다. 월세 50만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의 경우 추가로 확인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시골 땅 중 한 필지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이순자 씨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소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최종 소득 인정액은 68만 1,333원 플러스 10만원은 78만 1,333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과 비교하면 한참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실제 탈락 사유는 증여 의심건이었습니다. 딸 명의로 옮긴 3천만원이 부적절한 재산 이전으로 판정되었고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라 부정수급 우려로 신청이 반려된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은 반려되었고 재신청은 6개월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6개월치 약 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금 6,500만원 그대로 두고 신청했다면, 보험 2개 중 하나를 해지했다면, 시골 땅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긴 순간 모든 게 엉켰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전부 추적됩니다. 사례 이 보험 만기를 생일 다음 달로 잡아서 탈락한 박철수 김영희 부부. 69세 박철수 씨, 67세 김영희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공시가격 3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박철수 씨는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월 26만 7천원씩 합쳐서 53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박철수 씨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보험이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 돈을 당장 쓸 데가 없어서 그냥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11월 말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재산 변동 조사 결과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 2에 따르면 수급자는 재산 및 소득의 변동사항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보험 만기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데 이걸 왜 신고해야 해요? 법적으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의 기존 재산은 이랬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3억 2천만 원, 예금 4,800만 원, 김영희 씨 명의 적금 2,200만 원, 총 금융재산 7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도시 경기도 기본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아파트 3억 2천만 원 플러스 금융재산 7천만 원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2억 5,500만 원입니다. 2억 5,500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연 1,020만 원, 월 85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7천만 원에 이자 소득이 추가됩니다. 연 2.8% 이자는 196만 원, 월 16만 3,333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면 12만 3,333원입니다. 박철수 씨가 받고 있던 국민연금은 월 62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공제를 적용하면 약 8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85만 원 플러스 이자 소득 12만 3,333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8만 원은 105만 3,333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만기 환급금 5,500만 원이 들어온 후 달라졌습니다. 금융재산이 7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3억 2천만 원 플러스 금융재산 1억 2,500만 원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 1천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240만 원, 월 103만 3,333원입니다. 금융재산 1억 2,500만 원에 이자 소득은 연 350만 원, 월 29만 1,667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면 25만 1,667원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03만 3,333원 플러스 이자 소득 25만 1,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8만 원은 136만 5천 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되었을까요? 담당자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차량이 한 대 있으시네요. 2019년식 K7입니다. 아, 그건 오래된 차인데요. 10년도 넘었어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가액 조회 결과 차량 기준 가액이 1,45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의에 따르면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1,450만 원을 기존 재산에 합산하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더 늘어납니다. 총 재산 4억 4,500만 원 플러스 차량 1,450만 원은 4억 5,95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2,450만 원입니다. 3억 2,45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298만 원, 월 108만 1,667원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08만 1,667원 플러스 이자 소득 25만 1,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8만 원은 141만 3,334원입니다. 여전히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단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김영희 어르신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신고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이 확인됩니다. 김영희 씨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 급여는 90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90만 원에서 기본 공제 110만 원을 뺍니다. 90만 원은 110만 원보다 자금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셨는데 지난달에 전액 상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철수 씨는 보험 만기 환급금 5,500만 원을 받자마자 남아있던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빚 없이 살고 싶어서 갚았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대출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으시면 차감할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총 재산에서 대출 3천만 원을 차감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은 후에는 차감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3천만 원 늘어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종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3억 2천만 원 플러스 금융재산 1억 2,500만 원 플러스 차량 1,450만 원은 4억 5,95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여기서 대출 3천만 원을 뺐습니다. 4억 5,950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은 4억 2,95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2억 9,450만 원입니다. 2억 9,45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178만 원, 월 98만 1,667원입니다. 이게 기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은 후에는 4억 5,950만 원 그대로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2,450만 원입니다. 3억 2,45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298만 원, 월 108만 1,667원입니다.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재산소득 환산액 108만 1,667원 플러스 이자소득 25만 1,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8만 원은 141만 3,334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중단되었을까요? 실제 탈락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험 만기와 대출 상환이 같은 달에 일어나면서 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 2에 따라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직권으로 소득 인정액을 재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미신고 재산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영희 씨 명의로 된 저축성 보험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해약 환급금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까지 합산하니 최종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보험 만기 시점을 생일 다음 달로 조정했다면, 대출을 급하게 상환하지 않았다면, 재산 변동을 제때 신고했다면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일이 겹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만기 환급금이 크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사례 3 상속 등기를 미루다가 2년치를 환수당한 정민호 씨. 70세 정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정민호 씨는 부인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살고 계십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월 26만 7천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정민호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논 3필지 밭 2필지였습니다. 공시지가 합계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상속 협의를 했습니다. 형님이 다 가지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농지 전부를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민호 씨는 상속 등기를 미뤘습니다. 등기 비용도 들고 복잡하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냥 두었습니다. 2025년 11월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기재산 조사 결과 미등기 상속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민호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직 등기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이에요? 제 이름도 안 올라가 있는데요. 민법 제천조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정 상속인이시면 어르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 정보와 연계하여 확인됩니다. 미등기 상속 재산도 전부 조회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민호 씨의 기존 재산은 이랬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예금 5,200만 원, 부인 명의 적금 3,100만 원, 총 금융재산 8,300만 원이었습니다. 대도시 인천 기본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아파트 2억 5천만 원 플러스 금융재산 8,300만 원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9,800만 원입니다. 1억 9,800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연 792만 원, 월 66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8,300만 원에 이자소득은 연 232만 4천 원, 월 19만 3,667원입니다.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면 15만 3,667원입니다. 정민호 씨의 국민연금 월 45만 원, 공제 후 약 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66만 원 플러스 이자소득 15만 3,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 원은 87만 3,667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공시지가 1억 2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재산 3억 3,300만 원, 농지 1억 2천만 원, 4억 5,3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1,800만 원입니다. 3억 1,8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272만 원, 월 106만 원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06만 원 플러스 이자 소득 15만 3,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 원은 127만 3,667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되었을까요?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농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등기는 안 했지만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연간 3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 25만 원입니다. 재산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06만 원 플러스 이자소득 15만 3,667원 플러스 국민연금 소득 6만 원 플러스 임대소득 25만 원은 152만 3,667원입니다. 여전히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단되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2024년 5월에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재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합니다. 정민호 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월 53만 4천 원씩 18개월이면 약 961만 원입니다. 정민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까 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 재산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재산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되어 환수당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서 탈락, 보험 만기와 대출 상환이 겹쳐서 중단,
상속 재산을 미신고해서 환수. 모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걸려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만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놓치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생일이 6월 18일입니다.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7월 5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7월부터 받습니다. 6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2조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급 지급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생일이 6월 18일이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신청하든 6월 30일에 신청하든 6월분은 받습니다. 하지만 7월 1일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입니다. 6월분 34만 원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입니다. 석 달 늦으면 102만 원입니다. 반년 늦으면 204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금액이 오르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달력을 꺼내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일이라고 메모하십시오. 이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적금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은행 앱을 열어 보십시오. 정기예금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5월 20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5월 1일에 할 예정입니다. 만기가 5월 20일이니까 5월 1일 신청하면 문제 없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금융재산은 신청한 달 말일 잔액으로 조회됩니다. 5월 1일에 신청했어도 5월 31일 기준으로 통장을 확인합니다. 5월 20일에 만기가 돌아와서 원금 4천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31일 통장에 그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아직 안 썼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금 들 거예요도 소용없습니다. 5월 말일 시점에 잔액이 전부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6월 15일 만기인데 6월 1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5일에 만기 환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그 금액이 잡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전후 3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예적금을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이 예금 만기를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가능합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예 해지해서 생활비로 먼저 쓰십시오. 기준선 안에 들어오게 조정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는 경우.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자녀 명의로 옮겨 놓으면 안 걸린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2에 따르면 재산 처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 3천만 원을 딸 명의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을 건데 괜찮겠지. 금융거래 내역은 전부 추적됩니다. 어느 날 누구 통장으로 얼마가 이체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된 재산도 여전히 부모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당합니다.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차량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차량 등록증을 꺼내 보십시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동차 보험 주피 보험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차량 등록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부모님 집 주소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에 의해서 자동차는 실제 소유 및 사용 관계를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자녀이고 실제 사용은 부모가 하면 부모 재산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피 보험자가 부모면 부모 차량으로 봅니다. 차량을 부모가 사용하실 거면 부모 명의로 바꾸십시오. 단, 차량 가액을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서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은 일반 재산 4% 환산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은 일반 재산 100% 반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하십시오. 차량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차량 기준가액이 나옵니다. 3,900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4,100만 원이면 위험합니다. 이 차이가 소득인 정액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상속받은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땅이 있습니다. 시골 산 한 자락입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그냥 두자. 상속 등기도 안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어르신 충북군에 임야 5필지 있으시네요. 공시지가 합계 9,500만 원입니다. 그건 아버지 명의예요. 제 거 아니에요. 상속 등기를 안 하셨어도 법정 상속인이시면 어르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등기를 안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 소유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등기 정보와 연계하여 확인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토지 대장 발급해 주세요. 내 명의와 상속 대상 토지가 전부 나옵니다. 공시지가도 확인됩니다. 필요 없는 땅은 처분하십시오. 팔 수 없으면 자녀에게 증여하십시오. 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만 65세 직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7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빚 없이 살아야지. 목돈을 모아서 대출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깨끗해진 기분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왜입니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에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3억 8천만 원, 대출 7천만 원이면 실제 재산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아 버리면 재산이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을 상환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심사 통과한 다음에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보유하십시오. 단,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만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등록된 금융회사 대출만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 증권계좌를 방치하는 경우 은행 통장은 전부 정리했습니다. 예금 잔액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증권계좌에 주식 2,800만 원어치 있으시네요. 아, 그거 15년 전에 산 건데 까먹고 있었어요. 지금 손해보고 있어서 안 팔았어요. 손익과 상관없이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에서 금융재산에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권계좌의 주식평가액은 조회일 종가 기준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든 이익을 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종가가 2,800만 원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당시 원금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평가액이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CMA 계좌 잔액도 금융재산입니다. 증권사 앱을 전부 열어 보십시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오래전에 가입한 계좌가 있습니까? 로그인해서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정리하십시오. 8번째 실수,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 30년 전에 골프 회원권을 샀습니다. 당시 가격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골프를 안 칩니다. 회원권은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컨트리클럽 회원권 보유하고 계시네요. 현재 시세 8,500만 원입니다. 30년 전에 산 건데 지금은 안 써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고 계셔도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에서 일반 재산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이 포함됩니다. 회원권 가치는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입니다. 30년 전 2천만 원에 샀어도 현재 시세 8,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골프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권을 정리하십시오. 팔 수 있으면 매각하십시오. 팔기 어려우면 자녀에게 양도하십시오. 골프장에 연락하면 명의 변경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콘도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안 갔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입니다. 9번째 실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했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 2에 따르면 수급자는 재산 및 소득의 변동사항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것도 재산 변동입니다. 보험이 만기되는 것도 재산 변동입니다. 차를 새로 사는 것도 재산 변동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도 재산 변동입니다.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재산조사에서 적발됩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침에 따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10번째 실수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경우.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입니다. 차도 있습니다. 10년 된 아반떼입니다. 예금도 조금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무리야. 신청조차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집 있어도 됩니다. 차 있어도 됩니다. 예금 있어도 됩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말씀드리십시오. 대략적인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신청해 보세요 하면 신청하십시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도 일단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한다고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재산을 조정하거나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10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오늘 고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도 탈락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10가지 실수를 확인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통장 하나, 보험 하나, 차 한 대 때문에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 체크하시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총 5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만 65세 생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십시오. 스마트폰 달력 앱을 여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아침 9시에 알림이 울리게 해두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이라고 메모를 달아두십시오. 왜 1일입니까? 기초연금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8월 22일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에 신청하며 8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 15일에 신청하며 8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 30일에 신청하며 8월분부터 받습니다. 9월 3일에 신청하며 9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분은요?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34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금액이 오르면 40만 원입니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전화기를 드십시오.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으십시오. 아니면 1355번을 누르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해도 연간 408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십시오. 생년월일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주민등록증에 적힌 양력 생년월일이 기준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1960년 음력 5월 15일생이어도 주민등록증에 양력 1960년 6월 20일로 되어 있으면 6월 20일이 기준입니다. 만 65세는 2025년 6월 20일입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날 신청하시면 6월분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하나 더 신경 쓰셔야 할 게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 19세 이후 한국 거주 기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주민등록 전입 신고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5년이 안 되면 2026년부터는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65세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기초연금만 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모든 금융기관 통장을 전부 확인하십시오.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을 전부 열어 보십시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확인하십시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우체국까지 다 확인하십시오. 20년 전에 만든 통장 없습니까? 휴명계좌 없습니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검색하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 쳐도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찾으십시오. 본인 인증을 하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그러면 내 명의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전부 다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우체국 전부 나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명 계좌까지 전부 확인됩니다. 깜빡하고 있던 통장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계좌는 해지하십시오. 소액이라도 합치면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소득인 정액 계산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권 계좌도 확인하십시오. 10년 전에 주식 산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펀드 가입한 거 해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앱을 로그인해서 계좌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가입했던 증권사를 전부 확인하십시오. 주식평가액, 펀드평가액 전부 금융재산입니다. CMA 계좌에 돈 들어있는 것도 다 금융재산입니다. ISA 계좌도 확인하십시오. 이건 비과세 계좌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ISA 계좌 잔액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 다음 적금과 예금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십시오. 만 65세 전후 3개월 사이에 만기 도래하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정기예금 만기일을 3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금 만기를 3개월만 늦춰도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 저축성 보험 만기가 언제입니까?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십시오. 만기가 만 65세 전후에 걸쳐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만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인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해약 환급금도 확인하십시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험사에 전화하십시오. 현재 해약하면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예상 해약 환급금을 클릭하십시오.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해약 환급금이 크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해약하지 않아도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소득인 정액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보험을 정리할지, 계약자를 변경할지, 감액할지 결정하십시오. 2026년부터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데이터 연계가 더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금융감독 방향에 따르면 보험 해약 환급금 조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예전에는 몇 개월 지연된 데이터였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A사 용지면 됩니다. 왼쪽에는 재산 종류, 오른쪽에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적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 공시가격을 적으십시오. 2025년 공시가격을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하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치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2025년 공시가격을 확인하십시오. 아파트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발표됩니다. 단독주택은 4월 말에 발표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면 종이에 적으십시오. 우리 집 공시가격 2억 8천만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 다음 차량입니다. 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을 적으십시오.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하십시오. 네이버에 자동차 민원 포털 검색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자동차 등록원부 메뉴를 찾으십시오. 차량 등록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차량 기준가액이 나옵니다. 이게 기초연금 산정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4천만 원 넘으면 위험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차량 가액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2020년식 소렌토 2,150만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 다음 토지입니다. 시골에 땅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십시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4명의 토지 목록 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십시오. 공시지가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 필지가 있으면 전부 합산하십시오. 경기도 양평군 임야 3필지 공시지가 합계 6,800만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 다음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을 다 적으십시오. 은행 앱 열어서 잔액 확인하십시오. 보험사 앱 열어서 해약 환급금 확인하십시오. 국민은행 예금 2,800만 원. 새마을금고 적금 1,500만 원. 삼성생명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 3,80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십시오. 증권 계좌도 적으십시오. NH투자증권 주식 1,900만 원. 미래에셋증권 펀드 800만 원. 전부 적으십시오. 회원권도 확인하십시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십시오. 회원권은 한국감정원에 문의하면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회원권 시세 조회를 찾으십시오. 골프장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시세가 나옵니다. 컨트리클럽 회원권 7,200만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다 적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기준인 단독 228만 원 또는 부부 364만 8천 원을 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채도 적으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 잔액을 적으십시오. 은행 앱에서 대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 6,500만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전세 보증금도 적으십시오. 전세로 사시면 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보십시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렇게 적으십시오. 다 적었으면 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목록을 들고 가면 복지 담당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물어보는 게 나중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기능이 더 정교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십시오. 재산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예상 소득인 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단, 이건 예상치일 뿐입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네 번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기십시오. 둘 다 없으면 여권도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입니다. 통장이 없으면 지금 만드십시오.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 근처 은행 가서 기초연금 받을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하십시오.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면 통장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통장 앞면을 복사하거나 사진 찍어 두십시오. 요즘은 사진으로도 받아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두 분 다 신분증 가져가십시오. 배우자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에 가면 양식을 줍니다.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 23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십시오.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챙기십시오.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십시오.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55번 전화해서 수급증명서 발급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고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도 바로 발급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로그인하면 수급증명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PDF로 바로 발급됩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가 빠져서 2번, 3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내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교통비도 아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안 됩니다. 신청하기 직전에 발급받으십시오. 특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최신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2026년부터는 정부24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로그인 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를 검색해서 PDF로 발급받으십시오. 그 PDF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예약하십시오.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센터가 붐빕니다. 특히 월초와 월말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줍니다.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국민연금공단 검색하면 가까운 곳이 나옵니다. 지사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 상담 받으러 가고 싶은데 예약 가능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약하고 가면 편합니다. 3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신청 사이트입니다. 복지로를 검색하십시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십시오. 기초연금을 찾으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인적사항, 재산 내역, 소득 내역을 입력하십시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도 해야 하고 입력할 항목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번째, 전화 상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십시오. 1355번. 여기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상담을 해줍니다. 재산과 소득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하면 신청하십시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도 일단 신청은 해보십시오. 상담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355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전화하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2026년부터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채팅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사가 답변해 줍니다.
전화보다 편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달력의 표시. 생일 속한 달 1일에 신청. 둘째, 통장 정리. 금융감독원에서 휴면계좌, 증권계좌, 적금 만기일 확인. 셋째, 재산 목록 작성. 집, 차, 예금, 토지, 회원권, 부채 전부 적기. 넷째,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다섯째,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전화 중 하나. 이 5가지만 하시면 신청 준비는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씩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차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재산을 조정하거나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십시오. 최신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2026년부터 4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월세 내면 얼마 남습니까? 밥값, 병원비, 약값 내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더 억울하십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받으면 월 33만 4,81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각각 26만 7천원씩 두 분 합쳐서 53만 4천원 밖에 못 받습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입니다. 말이 됩니까? 같이 살면 밥값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두 분 다 아프면 병원비는 2배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뀝니다. 드디어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5년 12월 17일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부부 가구 20% 감액입니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계적 완화가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액률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2027년부터입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적용됩니다. 20%씩 깎이던 게 15%만 깎입니다. 지금보다 5%포인트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각각 20% 깎여서 32만 원씩 합쳐서 64만 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부부는 15% 깎입니다. 각각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2단계는 2030년부터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10%만 깎입니다. 15%에서 10%로 또 줄어듭니다. 40만 원의 10%는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다. 각각 36만 원씩 합쳐서 72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53만 4천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에 18만 6천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223만 2천 원입니다. 10년이면 2232만 원입니다. 부부이신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2027년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2030년이 되면 더 좋아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월 소득 309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 200만 원이나 오르는 겁니다.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면서 연금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입니다. 2026년 4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6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40만원 받아야 하는데 20만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2026년 추가로 확대되는 노인복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7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여러 노인복지 제도가 확대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 109만 8천 개입니다.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5만 4천 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현장에 안전전담 인력 613명이 배치됩니다. 현재는 미배치 상태인데 2026년부터는 안전관리 인력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 전체 55만 명입니다. 2026년에는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중점군도 5만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활동 지원, 이동 및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 부부 조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셋째,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 192개소입니다. 2026년에는 250개소로 늘어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기준 100%입니다. 2026년에는 30% 내외로 낮아집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중증 환자분들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1등급은 현재 231만 원에서 2026년 251만 원으로 오릅니다. 2등급은 현재 208만 원에서 2026년 233만 원으로 오릅니다. 재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이런 서비스들도 챙기시면 노후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초연금 4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 감액 축소는 2027년부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실버론.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이 모자랄 때, 자녀 결혼 자금을 도와줘야 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에 가면 이자가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사채는요? 절대 안 됩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법 제57조 2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대출 제도가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2025년 12월 기준 연 1.5%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 15%가 넘는데 실버로는 1.5%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요? 상관없습니다. 담보요?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 2사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이 대상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서류 간단합니다.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 자금 용도 입증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쓰실 거면 병원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전세 보증금으로 쓰실 거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대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버론도 빚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빌렸으면 매달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데 실버론 상환금이 10만 원이면 실제 받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십시오.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자니 눈치 보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에 따라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매달 약 150만 원을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에 따라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한테 빚 안 남깁니다. 집값이 오르면 남은 돈이 더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자녀가 추가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집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2024년 4월부터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55세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에 주택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184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190만 원입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 조회를 클릭하십시오. 집 주소와 공시가격,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예상 지급액이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십시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 집으로 옮기면 주택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먼저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 시 그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초기 지급액으로 대출을 갚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세 번째, 체력이 좋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용돈이라도 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 안부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익활동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1만 원입니다. 근무 시간도 다양합니다.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주 3일 정도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주 5일 정도입니다. 본인 체력과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4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나가면 동료들을 만납니다. 수다 떱니다. 웃습니다. 건강해집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우울감이 적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집 시기는 보통 12월부터 1월입니다.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12월에 모집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경쟁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신청하신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5만 4천 개 늘어납니다. 현재 109만 8천 개에서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알아야 신청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알아야 신청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구독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런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 3분이 연간 408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3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핵심 기준 금액을 외우십시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만 보지 마십시오. 집, 차, 예금, 보험, 회원권, 토지 전부 합산됩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면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계산해 줍니다. 무료로 해줍니다. 228만 원, 364만 8천 원. 이 숫자 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2026년에는 기준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로는 단독 242만 원, 부부 388만 원 정도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2025년 여름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7월 8월에 다음 연도 기준을 발표합니다. 발표되면 즉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하나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록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핵심 생일 속한 달 1일에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25일이 생일이면 8월 1일에 신청하십시오. 8월 1일에 신청하면 8월분부터 받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2조 소급 지급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 날아갑니다. 2026년부터는 40만 원입니다. 1년 늦으면 408만 원 날아갑니다. 지금 달력을 꺼내십시오. 생일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그리십시오. 알림 설정하십시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영상 끝나자마자 전화기 드십시오. 1355번 누르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 늦으면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세 번째 핵심 재산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집 있어서 안 될 거야. 차 있어서 안 될 거야. 통장에 돈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탈락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4년 통계를 보면 신청 가능 대상자 중 실제 신청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8%는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혼자 사시면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면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옮긴다거나 차를 바꾼다거나 보험을 정리한다거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하면 그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포기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 자, 이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첫째,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만 65세 생일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달력 앱을 여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찾으십시오. 기초연금 신청일이라고 적으십시오. 반복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그날 아침 9시에 울리게 해두십시오. 한 번만 알림이 울리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3일 전부터 매일 알림이 울리게 설정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3일 전, 기초연금 신청 2일 전, 기초연금 신청 1일 전, 오늘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몇 월 며칠에 기초연금 신청해야 해. 까먹지 않게 챙겨줘. 자녀에게 부탁하십시오. 손주에게 부탁하십시오. 혼자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 둘째,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검색. 휴명계좌, 증권계좌, 모든 통장 확인. 만기 돌아오는 적금이나 보험 있는지 확인. 지금 당장 하십시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 금융감독원 파인 검색하십시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십시오. 로그인 하십시오.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십시오. 이 계좌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필요 없는 계좌는 내일 해지하십시오. 보험사 앱도 전부 확인하십시오.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앱도 확인하십시오. 주식이나 펀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금융재산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전후 3개월 안에 만기 도래하는 예적금이나 보험이 있으면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 셋째, 신청하십시오. 이미 만 65세 넘으셨으면 오늘 신청. 주민센터 방문, 1355번 전화, 복지로 홈페이지.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입니다. 지금 전화기를 드십시오. 1355번을 누르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혼자 사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상담사가 신청 가능하십니다 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신청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3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복잡하지도 않습니까? 하나씩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의 시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서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지키려면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 때문에, 모르는 함정 때문에, 늦은 신청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에 돈 넣지 마십시오. 보험 만기 시점 확인하십시오.
차 가액 4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속받은 토지 방치하지 마십시오. 생일 속 한 달 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연간 408만 원을 날립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거의 4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8,16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기초연금 제도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도 어렵고 감액 기준도 헷갈리고 서류도 많습니다. 에이, 너무 복잡해.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 도와줍니다. 계산도 해주고 서류도 알려주고 신청도 도와줍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가시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게 현명한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평생 일하신 대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다른 지원도 함께 받으십시오. 국민연금 실버론 긴급할 때 도움됩니다. 주택연금, 집 있으신 분들에게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하신 분들은 용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십시오. 202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5만 4천 개 늘어납니다. 재택의료센터도 58개소 늘어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2만 6천 명 확대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률도 10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노인 복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2030년에는 10%만 깎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생일 속 한 달 1일,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탈락.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탐사 5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